엄마 배고파요. 손이 배고파? 배고프다고? 삼촌이 맛있는 거 해줄까? 네. 기다려봐. 나 진짜. 이 삼촌이 너의 인생 라면을 끓여줄게. 아유 그래 맞아 라면은 역시 뚝배기지. 이 삼촌이 뭘 좀 아시네. 어머 이게 뭐예요? 어머 넘친다 넘쳐. 아니 물만 끓인 거 맞아요? 뭐야 이거? 분명히 그릇은 깨끗했는데. 아니 이거 왜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? 깨끗이 씻었는데? 왜 이러지? 이게 무슨 거품이야. 많기도 하네.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래요? 너의 정체를 밝혀주겠어.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밀양의 한 연구소인데요.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와 뚝배기의 원료로 쓰이는 흙을 연구하는 흙연구소라고 합니다. 맞네 맞아. 여기에 물어보면 되겠네요. 소장님, 아니 글쎄 제가 빈 뚝배기에다가 물을 넣고 끓였는데 이 거품이 올라오더라고요. 이거 왜 그런 거죠? 그 뚝배기의 비밀은 뚝배기 속에 있습니다. 뚝배기에 혀를 한번 갖다 대보시죠. 혀를요? 네. 아니 이게 바로 치면 흡수가 되네요? 맞습니다. 뚝배기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하는 겁니다. 제가 바로 물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. 여기 흡수되지 않으면 그리고 흡수되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? 와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? 이렇게 뚝배기 내부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흡수되었던 세제 및 이물질들이 다시 끓이는 과정에서 용출된 걸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. 세제요? 그 거품이 세제라는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아니 집에서 설거지할 때 뚝배기 다 저렇게 담가 두잖아요. 뚝배기가 숨쉬는 그릇이라더니 세상에 그 틈으로 세제가 스며들었다가 다시 끓였을 때 거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눈으론 볼 수 없는 뚝배기 속 공간들. 그 틈으로 흡수되는 이물질의 양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? 이 뚝배기가 바로 삼계탕 뚝배기인데요. 제가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삼계탕용 뚝배기 하나의 무게가 보통 1kg 정도라는데요. 보통 집에서 하는 것처럼 세제를 푼 물에 담가 불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릇 담가놓고 뭐 좀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후딱 갔는데 하여튼 깨끗이 닦아보자고요. 그리고 무게를 재보니까 어머 웬일이야. 세상에 늘었어. 뚝배기 속에 이만큼 들어갔단 거죠? 일반적으로 뚝배기 같은 경우에 1시간에 물을 담그게 되면 약 뚝배기의 무게 대비 3%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10% 이상까지 수분이라든지 이물질을 빨아당기게 됩니다. 제대로 흡수할 경우 뚝배기 하나가 이만큼의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거라고요? 아니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면 몰라도 이 뚝배기로 요리를 하면 흡수됐던 세제와 이물질이 다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무심코 이 뚝배기로 조리를 하면 세제의 주성분인 계면 활성제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계면 활성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을까요? 계면활성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모든 독성을 다 나타냅니다. 유전자 독성도 나타낼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독성, 이 세포가 살아나갈 수 없도록 세포의 그 생태계를 말하자면 교란시키는 거죠. 유전자 변형에 따른 질환, 넓게는 암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신경계 세포라든지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은 파킨슨스 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의심이 되는 것들이죠. 에고 뚝배기를 안 쓸 수도 없고 알고는 못 먹겠고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? 이런 문제의 해답을 뚝배기의 재료가 되는 흙에서 찾았다고 하네요. 와, 한눈에 봐도 정말 다른데요? 뚝배기 재료가 되는 흙들을 정제하고 배합하는 과정에서 흡수율을 낮출 수 있는 조합을 찾은 거죠. 도자기처럼 빈틈이 없어 물에 담가 놓아도 이물질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이른바 무흡수 뚝배기라고 하네요.
사실 연구가 시작된 건 10년도 더 됐다고 하는데요. 작년에야 비로소 그 비결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정제된 흙에 있는 여러 성분을 나노 단위까지 분석해 황금 비율로 배합할 수 있게 된 거죠. 침상과 판상이 적절하게 크로스, 그러니까 격자 구조 배합이 되어야만 그 완전 무흡수 소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도자기는 그 흡수율은 없지만은 열에서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. 그래서 불에서 올려놓게 되면 쉽게 깨어져 버리게 되는데요. 그러나 무흡수 뚝배기는 흡수율과 내열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불에서 견디는 도자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개발된 무흡수 뚝배기, 기존의 뚝배기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? 두 뚝배기를 주방 세제로 깨끗이 닦은 후 물을 붓고 다시 끓여봤습니다. 잠시 후 조금씩 거품이 생기는 기존 뚝배기와는 달리 조용히 끓고만 있는 무흡수 뚝배기. 심지어 거품이 넘치기까지 했지만 먼저 물이 끓는 건 무흡수 뚝배기입니다. 이렇게 도자기처럼 흡수가 안 되면서도 열에도 강한 뚝배기.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데요. 무흡수 뚝배기를 빚는 과정은 일반 뚝배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장 큰 차이는 가마의 온도에 있다네요. 뚝배기를 굽는 가마의 온도가 중요한데요. 1300도에서 1도만 차이가 나도 잘 깨지거나 흡수율을 못 잡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가마에서 꼬박 하루 동안 구워내면 무흡수 뚝배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집에 있는 일반 뚝배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? 다 방법이 있다고요. 밀가루와 쌀을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을 사용하면 되는데요. 주방 세제 대신 밀가루나 쌀뜨물로 뚝배기를 닦아준 다음 잘 헹구면 깨끗하게 닦인다고 합니다.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더 생각나는 뚝배기 요리. 하지만 건강을 위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. 뚝배기 관리법 잘 기억해 두세요.